자, 128페이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이 표본 공간 있죠? 전 사건인 이 표본 공간이 어떤 실수에 대응할 때 이 실수와의 대응과의 관계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변수들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의미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자,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해보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는 보통 라지 X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 개수잖아. 그럼 동전을 두 번 던지게 되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고 뒤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 네 가지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표본 공간이 되겠죠. 표본 공간은 우리가 S로 많이 표현을 하지. 자, 그럼 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봤더니 바로 확률 변수가 뭐라 그랬어? 나오는 앞면의 개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앞이 나오면 앞면의 개수는 두 개일 거고 앞뒤나 뒤앞이 나오면 앞면 개수는 한 개일 거고 뒤가 나오면 앞면 개수는 없겠죠. 빵개겠죠. 그럼 이 표본 공간, 그 시행에서 나오는 전체 사건이 어떤 특정 숫자의 실수 수치에 대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 관계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많이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자체가 확률 변수가 아니고 보통 뭐를 확률 변수로 하냐면 이 실수, 대응하는 이 실수 값 자체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야. 이 관계보다는. 그럼 이 값들이 왜 확률 변수냐면 이 값들이 다 확률 값을 갖기 때문이죠. 자, 확률은 우리가 P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잘 봐봐. 이 앞이라는 확률 변수 X, 다시 말해서 앞면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앞이라는 거는 이 전체 사건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에 대응한다는 거죠. 근데 확률 변수 X가 1일 때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4분의 2에 해당이 될 거고 0 또한 뒤 한 가지죠. 네 가지 중에 그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 그럼 지금같이 이런 어떤 실수 값들이 그 값들마다 대응하는 확률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그냥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 지금과 같은 이런 확률 변수, X는 확률 변수, P는 확률 변수와 확률의 이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 자체를. 자, 이렇게까지 확률 변수가 무슨 뜻이며 확률 분포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다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확률 변수는 우리가 통계에서 배우는 전체 단원을 요약 정리하자면 우리가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갈려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고, 우리가 얘를 먼저 배워요. 근데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좀 독특한 애인 이항분포라는 애를 배우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고 나서는 그 안에 좀 독특한 애인 정규분포를 배우게 돼. 그리고 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배우게 되면 요만큼이 우리 통계 단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단원이야. 그럼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마지막 모평균 추정까지. 자, 요게 이제 나머지 3분의 1인 내용이어서 요만큼이 우리가 통계에서 배울 흐름인 거야. 그 중에서 오늘 할 거는 바로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연속, 정경포, 관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진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방금 x값,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 개수는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빵개였죠. 그럼 지금 확률 변수는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3개입니다 라고 셀 수 있는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셀 수 없을 때에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래.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범위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1 이상 3 이하 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 개수는 셀 수가 없단 말이야. 분수들과 소수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범위들로 표현하는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몇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의 이제 그 관계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산확률 분포는 총 3단계만 외우는데, 첫 번째 표가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딱 이 3가지만 할 줄 알면 이산확률 분포는 이제 다 해석이 돼요. 자, 그럼 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확률 변수 x가 앞면 개수라고 한다면 2개, 1개, 빵개였는데 그 대응하는 확률 값이 4분의 1에 대응했고 2분의 1에 대응했고 4분의 1에 대응했죠. 이 관계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었어.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확률 변수를 먼저 적어주고 그 밑에는 확률을 적어주는데, 이 확률 표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확률 변수가 어떤 x라는 값을 가졌을 때의 확률을 적어준다는 뜻인 거고, 그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여기다 적어주는데,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작은 것부터 적어줄게. 0, 1, 2일 거야. 그럼 그 각각 밑에다가는 뭐를 적어주냐면 그 대응하는 확률들을 적어줘요. 4분의 1, 1은 2분의 1, 그리고 2는 4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끝에다가 여기다가 합계라고 해서 어떤 거의 합계를 적어주냐면 이 확률들 있죠. 확률들의 합계를 적어주는데, 확률은 전체 값이 항상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1을 적어준다는 거죠. 확률의 합인.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 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라는 확률 변수와 p라는 확률과의 그 관계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대응 관계를 갖냐를 표로 해서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고? 이산확률 분포 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 확률이 있어. 그럼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p, large x는 small x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값이 x1, x2, x3, xn까지 이렇게 있고 그 합계는 항상 1이라는 거죠. 그럼 각 확률 변수마다 대응하는 확률 값은 p1, p2, p3, pn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식과 서술형을 좀 이따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몇 가지 성질들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에서 마지막 PN까지를 더한다면 뭐가 나온다고? 확률의 총합이 나오고 거기는 얼마라고? 1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들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확률들은 즉 P, N들은 P1, P2, P3, P4 다 확률들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P, N들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확률들을 구해볼 텐데, 자, 저기 누구 확률 변수가 x1일 때 확률은 p1이잖아. 그럼 그걸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확률을 구하세요. 어떤 확률? 확률 변수가 x1일 때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밑에 해당하는 p1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볼게. 확률을 물어보는데 확률 변수가 x2 또는 확률 변수가 x3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x2일 확률 p2와 x3일 확률 p3를 뭐 해달라? 둘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 총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p x가 x1 이상 x3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뜻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확률 변수가 x1부터 x2, x3까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의 값을 모두 더해서 구해달라는 그런 표현 방식인 거야. 자, 이런 표현 방식으로 확률을 구해주자는 거. 결국에는 이 연속 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표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그 확률들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얘가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 그러면 132페이지를 한번 먼저 가보자.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132페이지를 보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그럼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자. x, p 라지 x는 스몰 x인 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0, 1, 2, 3 이렇게 돼 있고 a, 3a, 3a, a 이렇게 됐으면서 합계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지금 이 a, 3a, 3a, a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공식에 의거해서 모두 다 더한 8a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8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럼 여기 있는 a들한테 전부 8분의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될 거고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0에 대응하는 확률, 1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전부 다 구해놓은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P 라지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A 값이 지금 8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2A는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뜻은 뭐예요? 확률 변수가 0, 1, 2, 3, 4개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모두 뭐 해달라? 더해달라는 거죠. 그럼 4분의 1보다 큰 확률 변수만 동그라미 쳐볼게. 얘인 거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인 녀석들의 확률들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1에 해당하는 확률 8분의 3과 2에 해당하는 확률 8분의 3과 마지막 3에 해당하는 확률 8분의 1을 모두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8분의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첫 번째 모든 확률의 합이 1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맞는 해당하는 확률들은 그 확률 변수의 값들을 잘 관찰을 해서 해당하는 확률들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절.
자, 다음.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돌아오자. 자, 몇 번으로 돌아가면 129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먼저 표에 대해서 알고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관계식이야. 1번이 표, 2번이 관계식. 자, 이 관계식은 이름이 있어요. 함수거든. 함수인데 우리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이산확률 분포의 그 함수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울 때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도 이름이 있어 따로. 일단 오늘은 확률 질량 함수.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 보통 함수는 fx는 뭐 3x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f1의 값을 구할 때 1에 대입해서 3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함수잖아.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f 대신에 p를 쓰고 어떻게 쓴다? large x는 small x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질량 함수로 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10분의 k 잠깐만 10분의 k x 10분의 x 그리고 x가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때, 즉 관계식이죠. 그 관계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방법. 일단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자. 확률 변수는 스몰 x 값들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스몰 x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니까 바로 이 부분이 확률 변수의 값들을 나열한 곳이 되겠어. 그래서 1, 2, 3, 4를 적어준다는 거죠. 합계는 1이 될 거고. 자, 그럼 1에 해당하는 확률, 2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바로 스몰 x 자리에 1을 대입하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p large x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스몰 x의 자리도 1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얼마가 돼? 10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가 1일 확률은 10분의 1이 된다 해서 여기다가 10분의 1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2일 확률을 적을 때는 이 스몰 x 자리에 2를 대입해 주니까 10분의 2, 그 다음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합계에 1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잠깐만 정리를 한다면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함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하겠죠.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바로 대입하는 값들인 확률 변수가 돼요. 즉 확률 변수 값들을 대입해주고 그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고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함수는 누구와 누구? 확률 변수와 확률의, 다시 말해서 large x와 large p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 표를 그리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자, 그럼 131페이지로 가서 연습 한번 해보자. 자, 131페이지 문제는 자, 확률 변수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k분의 x라고 주어져 있고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 2, 3, 4, 5야. 자, 그럼 얘로 표를 만들어 보자. 확률 변수와 확률 만든 후에 확률 변수 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고 합계가 1에다가 되겠죠. 그럼 1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죠. k가 아니고 x가 1이니까 x. 그럼 k분의 1이 될 거고 k분의 2가 될 거고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될 텐데 이 확률들의 총합은 얼마가 나온다 했죠?
바로 1이 나온다 했으니까 총합은 K분의 다 더하면 15가 되고 그게 1이죠. 결과적으로 양변에 K를 곱하면 K는 15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포인트, 함수가 나오면 뭐를 그리자? 표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자 라는 게 포인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는 바로 그냥 133페이지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33페이지 문제를 보면 어떤 주머니에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를? 3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나오는 뭐의 개수? 흰 공의 개수. 흰 공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 표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바로 표를 먼저 그릴게요. 자, 3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 나오는 흰 공 개수니까 3개 모두 흰 공일 수도 있겠고, 또 2개만 흰 공, 1개만 흰 공, 아니면 검은색 3개가 나와서 흰 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서술형 문제는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표를 그려준다는 거죠. 그럼 0, 1, 2, 3이 가질 수 있고 합계는 1이 될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밑에다가는 뭐를 적어줘야 되냐면 그 각각의 확률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0이 될 확률은, 흰 공 개수가 0이 될 확률은 전체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검은 공 중에서 3개가 다 나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 7개, 전체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수분의 몇 개 중에 나머지 검은 공 3개 중에 3개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흰 공 개수가 0개가 되는 거고, 그럼 흰 공 개수가 1개가 되는 거는 7C3분의, 자, 흰 공도 1개 뽑고, 그럼 나머지 검은 공은 몇 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C1과 3C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흰 공 개수가 1개일 확률이 될 거야. 그럼 흰 공 개수가 2개일 확률은 밑에 적을게요. 7C3분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확률 변수가 3개일 확률은 흰 공 중에서만 3개 다 뽑으면 되니까 7C3분의 4C3이 돼서 이렇게 채워지겠지. 자,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계산해서 집어넣으면은 그게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2번 유형이 되겠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확률 질량 함수부터 보자.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여기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가지고 질량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때에는 여기가 확률 변수에 스몰 x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스몰 x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봐봐. 1개라고 했을 때는 4C1이었지. 2개라고 했을 때는 4C2였죠. 그럼 x개라고 했을 때는 4CX가 되겠지. 그 다음에 1개니까 몇 개를 나머지 뽑아야 돼? 2개를 더 뽑아야 되죠. 2개면 1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럼 x개면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3-x개를 더 뽑아야 되죠. 왜? 흰 공 뽑은 거랑 검은 공 뽑은 거랑 합쳐서 3개가 돼야 되니까 얘랑 얘랑 합쳐서 3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검은 공은 3개지. 그래서 3개 중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거고, 분모는 7C3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어떤 거다? P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스몰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바로 위에 적혀 있죠. 0, 1, 2, 3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스몰 x가 1이라고 해서 1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1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표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때에는 확률 변수가 스몰 x라고 생각하면서 확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자, 그럼
3번 가볼게요. 3번은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그랬으니까 흰 공 개수가 2개일 확률과 흰 공 개수가 3개일 확률, 바로 얘랑 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넘어갔던 그래프 그리기거든. 그럼 그래프 그리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계산만 잠깐 해보자. 7C3 같은 경우는 3, 2, 1분의 7, 6, 5가 돼서 35죠. 그럼 얘네 분모들은 전부 35가 될 거야. 그리고 3C3은 1이니까 얘가 35분의 1, 4C1 곱하기 3C이니까 35분의 12. 4C는 6이죠? 6, 3, 35분의 18, 마지막 35분의 4까지. 자,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채워보자.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까지. 자, 다 더하면 1이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의역이 확률 변수고 치역이 확률이기 때문에 좌표를 찍어주면 돼요. 정의역 확률 변수, 치역은 확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들 다 체크해 놓자. 0, 1, 2, 3까지 있죠. 그리고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해당하는 칸수만큼 줄로 연결을 해주면 바로 얘가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문제에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할 줄만 알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서술형 문제를 가지고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산확률 분포를 정리를 한다면 딱 세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산확률 분포는. 첫 번째, 바로 표라는 거지. 표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함수, 식이 주어진다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 방금 전에 했죠? 뭐죠? 서술형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표에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식으로 주어져도 표로 그려야 되고, 서술형이 주어져도 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산확률 분포 표라는 거죠.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음 단원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울 거거든. 그것도 다 표에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식이 나오든 서술형이 나오든 전부 보러 간다. 표로 가서 해석해 준다까지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